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9기 법무사 시험에 합격한 김성윤 법무사입니다. 나이는 78년생, 46세 됐고요. 현재 충남 천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서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일단 와이프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고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제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줘서 법무사 시험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많이 자기 일처럼 좋아해주고 예를 들어서 저희 나이 때 되면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슬슬 명퇴라던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자격증을 땄고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될 사람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제 사장님 되는 거냐고 이러기도 하고 자기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다고 그러면서 축하도 축하지만 부러워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꼭 법무사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네,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직장병행 수험생이라고 하셨는데 하루 루틴이 좀 어떻게 되셨을까요? 한 8시쯤에 출근을 하게 되면 보통 8시에서 제 일과가 한 5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네, 직장에서.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라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일과 시간 중에 시간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유두리가 있는 편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되게 바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강의를 듣는다던가 인강 같은 거를 듣는다던가 이제 2차 2순환, 3순환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직장에서 한다던가 이렇게 하고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는 작년 2차 마지막 준비하는 한 7월 2순환, 3순환 마무리 때는 거의 저녁 7시, 늦어도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에서 12시까지 한 5시간 정도 시간은 매일 공부하는 데 확보를 하고 그렇게 일반 이제 근로자 수험생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출근을 해서 딱 정해진 시간대로 일을 하고 보통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일단은 개인 사업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시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셨는지? 저는 그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했고요. 그 여러 보험회사들의 상품들을 다 종합해서 판매하는 종합 대리점을 운영했고 보험 대리점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우리 법무사 시험이라는 그러한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꿈이 법률가였고 그래서 대학도 그것 때문에 법대를 진학을 했었는데 이제 파란만장한 20대를 제 20대 30대 초반을 지내다 보니까 사법시험도 보기는 했는데 시험에 붙은 적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무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40대 초반 중반 이렇게 들어서니까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더 오랫동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필요도 있었고 제 아이가 이제 3살이 다 돼가는데 이 아이를 제가 한 30년 동안 더 키우려면 더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법무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정말 딱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도 계시고 이제 아들도 있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빼거나 그런 데 있어서 가정에 이제 협조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 어떻게 조율해 나갔을까요? 이거는 제가 조율했다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아이를 케어할 때 혼자 하는 건 사실 힘들고 같이 도와서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를 하려면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하려면 아이를 씻기거나 이렇게 재우거나 하는 것들은 전적으로 와이프가 도맡아서 해줬고 그리고 아이도 이제 기고 걷고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오는데 아빠가 이제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안 와주고 이런 도움이 있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댁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부모님이 좀 봐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조율을 했다라기보다는 가족들한테 일방적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나 혼자만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 도와줘야지 또 합격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또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을 굉장히 단기로 합격하셨는데 본인만의 비결이 좀 있으실까요? 연수 받으면서 다른 그 동기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각자 자기 방법이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객관식 시험 사실 약간 특화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재주가 있는데 그거는 떠나서 저는 좀 천천히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한 4개월밖에 없었지만 저는 가능하면 전 과목을
기본 강의하고 안 되면 집중 강의라도 꼭 듣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뼈대를 세우고 디테일하게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가거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제 풀이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1차 시험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기본 강의나 집중 강의를 꼭 듣고서 문제 풀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보통 이제 기간이 짧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문제풀이만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은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기본 강의와 집중 이론을 다 듣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일단 처음에 제가 시험을 준비할 때 4월 달에 방문각 1, 2차 올패스를 바로 이제 질러서 끊고 1차 시험을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번에 바로 합격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고 4개월 정도 내가 준비하면 그래도 시험은 한번 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쨌든 시험을 제가 그렇다고 허투루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제가 객관식 문제나 아니면 기출 문제만 풀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완전히 그냥 사상 누각? 바로 그냥 흐트러져 버릴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무조건 기본 강의 안 되면 좀 짧은 집중 강의라도 꼭 듣자. 저는 전 과목 거의 다 듣고 문제 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이 같은 거를 안 해봐서 좀 사실 1차 시험 처음 봤을 때 좀 되게 당황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지문이 길다, 시간이 부족하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게 나중에 이제 2차 때는 제가 모의고사를 정말 열심히 봤던 계기가 됐던 것도 같습니다. 역시 그 법학을 전공하셨다 보니까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석대로 이제 기본 뼈대를 잘 다져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2차까지 단번에 이렇게 합격하신 것 같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학교 이제 수업 공부를 할 때 배우겠지만 이 시험 과목에는 절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법은 조금 생소했을 것 같은데 조금 난관은 없었을까요? 절차법이라고 하면 이제 2차 기준으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완전 생소하지는 않았고요. 부동산 등기법이나 1차에 봤던 민사집행법, 공탁법은 처음 본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소했고 항상 끝까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절차법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 학부 때 공부하지 않았던 과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수험생들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처음 공부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2차 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2차 시험 준비도 예비순환 진행 중에 중간에 이제 도중에 들어왔다라는 내용을 이제 합격서에 써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면 전년도 예비순환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1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바로 당장 시험 볼 준비를 하기보다는 다시 기본 강의를 먼저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10월에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그런 일이 있고 그 당해 이제 동차 시험을 못 보게 돼서 그러니까 사람이 좀 퍼지더라고요. 1차 짧게 하고 잘 되고 나니까 살짝 퍼진 감이 있어서 한 12월까지는 사실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이제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 이제 1월 달에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예비순환이 끝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공부 계획을 저는 학원 그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이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싶어서 한 2순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풀이가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내가 예비순환부터 해서 따라잡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학원 강의 실강 기준으로 2일차 분을 하루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일단은 진도를 맞추는데 처음에는 좀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했습니다. 2차 전과목을 상당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저 합격 수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50점 중반대인데 그것을 20점이나 상회한 75점 약 75점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점수 확인할 때까지 제 점수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머릿속으로 제가 가채점을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서류 작성 과목은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해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최소한 결론을 잘 맞췄고 모의고사 때 많이 접했던 익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만 했고 근데 실제로는 제 생각보다 결과가 훨씬 좋았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비결이라고 하면 저는 그 합격 수기에도 적었는데 2순환, 3순환 모의고사를 온라인 강의로 들었지만 다 스캔해서 거의 채점을 받았거든요.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모의고사를 제출해서 첨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첨삭을 개별적으로 받는 것 시스템의 장점은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첨삭을 받으려면 시간이 딱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렇게 딱 올려야만 채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온라인 강의지만 실강처럼 시간을 딱딱 지켜서 내가 시험을 봐야 하고 그거를 올려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하루 이틀 빠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했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지만 실강처럼 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나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첨삭을 하고 점수를 매겨주고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이라고 그 수험생 분들, 실강 들으신 분들 중에서 최고 답안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적 분표가 있거든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몇 등 정도 된다, 최고 점수는 몇 점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자극도 많이 받게 되고, 네, 그런 온라인으로 첨삭받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실강을 듣거나 또는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또는 뭐 독학을 하거나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학원 강의와 그다음에 학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이용하신 것 같은데 수험 생활에 있어서 학원 강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어서 이걸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전 개인적으로는 학원 강의를 듣는 것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자 했을 때보다 학원 강의를 들었을 때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강의를 듣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특히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량이 많잖아요. 1차가 8과목이고 2차가 7과목, 그러면 총 15과목인데 물론 겹치는 과목도 있긴 하지만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강약을 조절할 수가 없고 분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너무 늘어지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재 한 권에 1000페이지가 되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있고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수험생이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도움을 받으면 내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분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잘못 아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라는 거를 이렇게 딱 문득문득 깨달을 때가 되게 많아서 이거는 혼자 공부해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자료 같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특히나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거를 개인이 한다고 하면은 시간적으로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느 것이 중요한 판례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 정리 같은 것도 학원의 강의에 도움을 받으면, 학원 수업에 도움을 받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강의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수험생분들이 많은 질문을, 공통된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수험서를 여러 개를 같이 봐야 되냐, 아니면 하나의 수험서를 여러 번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법무사님의 견해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확고합니다. 하나의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게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교재를 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공부할 양을 늘리는 거는 절대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권의 책을 봐서 내가 빠짐없이 내용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교재를 보면서 한 권으로 단권화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비추고요. 그냥 내가 정한 교재 하나만 10번, 20번,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적어도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무조건 맞는 방법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직장 병행 수험생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 이번에 이제 제가 연수를 받으면서 여러 동기들 분들을 만났는데, 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부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직장을 병행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왜냐면 그런 진짜 실제로 시험에 합격한 성공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합격한 분들의
분들의 공통점은 결국은 시간을 잘 확보를 하는 게 특히 직장 병행해서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게 공부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절대적으로 공부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인적인 생활도 이제 좀 뭔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친구들 만나는 것들, 직장 생활에서도 어떻게 좀 더 이제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주말에만 이렇게 시간을 몰아서 공부해야지 이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저처럼 비슷하게 하루에 다만 뭐 2시간, 3시간이라도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직장 병행하시면서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았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준 가족분,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와 그다음에 토끼 같은 아들, 그렇게 이제 우리 가족에게 영상 편지를 하나 남겨주시면 뜻깊은 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우리 또 사랑하는 아들 건아, 너무너무 고맙고, 아빠가 공부하는 동안에 이렇게 아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보채지 않고 아빠 공부할 때는 따로 엄마하고 놀아주고 이래서 너무 고마웠고, 아빠가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좋은 어른, 좋은 법무사가 돼서 아들하고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고마워. 가슴 뭉클해지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비 법무사님들 화이팅!